안녕하십니까? 야담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 젊은 과부와 스님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26 젊은 과부 해숙이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의 작은 절로 향하죠. 그곳에서 29 젊은 스님 해안과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냅니다.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과부가 스님 품에 안기는 모습. 마을 사람들은 추악한 관계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고 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조선 후기 경상도 안동 근처의 작은 마을 청계리에 해숙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6의 꽃다운 나이, 하얀 피부에 가느다란 허리, 그리고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죠. 해숙의 미모는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길고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왔고 맑고 큰 눈동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미소 지을 때면 작고 하얀 치아가 드러나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죠. 해숙은 23세 혼이 나여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진수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젊은 선비로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에 학문까지 깊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과거를 준비하며 부부는 금슬 좋게 살았죠. 특히 여름밤이면 둘이서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진수는 해숙을 무척 아꼈고 해숙 역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떨어질 것 같았고 마을 어른들은 저런 부부가 진짜 금슬 좋은 부부지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여보, 과거에 급제하시면 한양으로 가겠지요? 그럼 저도 따라가서 큰 집에서 살면서 아이도 낳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 3년 만에 남편이 갑작스런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해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수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해숙은 밤새 남편을 간병했지만 불과 사흘 만에 진수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26에 홀로 된 해숙은 시어머니와 5살 된 아들 동이를 모시며 어렵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해숙의 처지는 말로 다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병이 들어 하루 종일 누워 계셨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진수가 남긴 것이라고는 몇 권의 책과 작은 논밭 한 떼기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빚을 갚느라 팔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린 동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고 해숙은 그런 아들을 달래느라 자신도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해숙을 괴롭힌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던 것이죠. 마을 안악들은 해숙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렸고 남자들은 은근히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곤 했습니다. 해숙은 이런 시선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낮에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다른 집 아빠들은 왜 다 있는데 우리 아빠만 없어? 엄마, 아빠가 그리워. 아빠 보고 싶어. 동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동이가 착하게 지내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런 어느 날 해숙은 마을 뒷산의 작은 절 감로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죠. 감로사는 청계리에서 한 시진 정도 올라가야 하는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절이었지만 수백 년 된 고목들에 둘러싸여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곳에는 29살의 젊은 스님 해안이 혼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수염을 기르지 않은 깨끗한 얼굴에 깊고 맑은 눈동자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스님이라는 신분이 아니었다면 마을의 모든 처녀들이 탐을 낼 만한 외모였죠. 실제로 해안 스님이 마을에 나타날 때마다 처녀들은 몰래 구경하곤 했고
시집간 부인들조차 저런 남자가 스님이 되다니 아깝다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어려서부터 불문에 귀의한 탓에 세속의 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안 스님의 과거도 기구했습니다. 그는 본래 한양의 부유한 상가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10살 때 역병으로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고승이 그를 거두어 절로 데려갔고 그 인연으로 불문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20살이 되어 정식으로 승려가 된 후 여러 큰 절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쌓다가 최근에 이 감로사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시주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은 시름에 잠겨 계십니까? 부처님 앞에서 그리 애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그날 밤 해숙은 처음으로 해안 스님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홀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까지. 해숙은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슬픔을 더할까봐 애써 강한 척했고 동이 앞에서는 엄마로서의 든든함을 보여줘야 했기에 혼자서만 울었던 것이죠. 스님, 저는 남편과 정말 사랑했었어요. 매일 밤 별을 보며 미래를 계획했고 아이가 크면 한양에 가서 큰 집에서 살겠다고 꿈꾸었는데 해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남은 건 빚더미뿐이고 동이는 아빠를 찾으며 울기만 하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안 스님은 그런 해숙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록 스님이었지만 그도 인간이었고 젊은 과부의 애절한 사연을 들으니 측은지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숙의 아름다운 모습과 구슬픈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시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시주님께서는 분명 이 시련을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 순간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안 스님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네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해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던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해숙은 고개를 들어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스님의 얼굴은 자비로우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이 있었고 그의 깊은 눈동자는 해숙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순간 해숙은 자신이 스님을 남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숙은 매일 밤 감로사를 찾게 되었고 해안 스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해안 스님과의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갔습니다. 스님은 해숙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살아갈 힘이 되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해숙에게는 그런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절에 가서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숙이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는 것을 이웃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간이 자정 무렵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이웃 안악 일 이상하네. 저 집 며느리가 매일 밤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것도 자정이 넘어서 말이야. 이웃 안악 이 글쎄 말이야. 뭔가 수상해 보이는데. 과부가 밤에 혼자 나다니는 게 어디 말이 되나? 마을에서 해숙의 집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던 박씨 할머니가 가장 먼저 의심을 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밤잠이 없어 자주 밖을 내다보곤 했는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해숙이 검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서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낮에 가면 될 절을 왜 밤에 가나? 그것도 매일 밤을. 박씨 할머니는 이웃들과 우물가에서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젊은 과부가 밤마다 어디론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지 않나.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매일 밤 뒷산으로 향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젊은 스님이 혼자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사람들의 상상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부의 재혼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하물며 스님과의 은밀한 관계라니. 사람들의 혀끝에는 온갖 추측과 험담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과부가 스님과 그런 관계를 맺다니. 젊은 것들이 혈기가 돌면 가릴 게 없다니까. 스님도 스님이지 어떻게 과부와. 이런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속삭여졌습니다. 아니, 과부가 스님가? 이게 말이 되나?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없겠어. 젊은 것들이 혈기왕성한데. 어느 날 밤 호기심을 참지 못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몰래 감로사 근처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것은 목격자 정말로 있더라고. 법당 안에서 둘이 촛불 켜놓고 뭔가 하고 있었어. 또 다른 목격자, 그것도 아주 가까이 앉아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다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해숙을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 부인들 저런 모렴치한 것이 어디 있어. 남편 죽은 지 겨우 1년인데. 그것도 하필 스님과 부처님이 벌을 내리실 게다. 소문이 돌수록 해숙과 해안 스님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해숙이 평소보다 늦게 절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시주님 옷이 다 젖으셨군요. 감기에 걸리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스님 이런 날씨에도 오고 싶어서. 해안 스님은 해숙에게 마른 옷을 건네며 뒤를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해숙의 하얀 어깨선이 촛불에 비치자 스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미타불,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제가 아닐까. 그날 밤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의 손이 떨리자 해안 스님이 조심스럽게 그 손을 감쌌고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의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법당에서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목격자들 정말로 들었다니까. 여자가 하는 소리. 그리고 스님이 뭔가 달래는 듯한 목소리도. 실제로 그날 밤 해숙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고 해안 스님이 위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엿듣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던 것이죠. 스님, 저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시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참다 못한 마을 원로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런 추악한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둘 다 마을에서 쫓아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마을 이장 이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오늘 밤 현장을 잡아야 한다. 그날 밤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감로사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법당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해숙과 해안 스님이 촛불 아래서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저것 봐라. 정말로 저런 짓을. 현장을 잡았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해숙이 해안 스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 보였던 것이죠. 마을 이장, 이 불안당들아. 당장 나와라. 사람들이 법당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은 글공부였습니다. 해안 스님은 해숙에게 한문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해숙은 스님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스님 품에 안긴 것처럼 보였던 것은
그녀가 글씨를 제대로 보기 위해 스님 옆에 바짝 다가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소문을 만들어서. 해숙이 털어놓은 진실은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해숙은 어린 아들 동희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자신이 글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동희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혼자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똥이가 자꾸 물어보는데 엄마, 이 글자가 뭐야? 하면 저는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해안 스님은 해숙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매일 밤 글을 가르쳐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밤에 몰래 만나 공부를 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라 하셨습니다.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보다 더 큰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매일 밤 하고 있던 일은 천자문을 읽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해숙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배웠고 해안 스님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숙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동희에게 글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었던 신음소리는 해숙이 어려운 글자 때문에 좌절하며 내는 한숨소리였고 해안 스님이 그녀를 위로하는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을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나서는 해숙의 모성애와 해안 스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후 해숙은 당당하게 아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동희는 어머니가 밤마다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훗날 동희는 큰 학자가 되어 어머니의 은혜를 갚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군요. 우리는 때로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곤 합니다. 특히 남녀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진실은 항상 우리의 편견과 상상보다 훨씬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 그리고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